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우리가 아까 이제 강의 중에 조금 보충해야 할 게 있는데, 이제 그 기름으로 우리가 자꾸 음식을 튀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튀긴 거는 이제 그분이 가공한 거죠. 튀긴 거, 그쵸? 네. 열을 가하고 이러니까 이제 가공한 거예요. 그냥 살짝 이렇게 데치고 이러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럴 때는 이제 트랜스 지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열을 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스 지방 생기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그 LDL을 높이고, 그 다음에 혈관벽에 침착되는 그런 콜레스테롤을 자꾸 이렇게 더 침착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트랜스 없다, 뭐 이거 보면 전부 그러죠. 트랜스 지방 없다 다 없다로 돼 있죠. 과자하고 뭐고. 그건 믿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튀기는 것이 우리 지금 삼육의 그 이제 음식 문화에도 자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가를 이제 얘기하면서, 아무리 채소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로 튀기죠, 잘? 물론 이제 해조로 튀기는 거, 그건 이제 뭐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거 안 되고, 그 다음에 감자 튀기는 거. 감자 튀기는 거는, 그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요. 걔네 그 슬라이스 있잖아요. 감자 슬라이스. 그것이 최악의 음식이라고, 자기네가. 그 영양연구위원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감자는 아주 좋은 알칼리성 식품이다. 그러나 열에 기름을 넣고 튀겨버리면 최악의 식품이 된다. 그런 그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자기네가. 그래서 슬라이스는 짜지요. 그쵸? 그거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옛날에 좋아했어요, 그거.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나쁘고, 우리도 감자를 튀겨서는 안 돼요. 너무 기름이 먹고 싶으시면 그 올리브유 같은 거에, 그 올리브유도 이제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그거는 샐러드 하는 용이에요. 열을 가하시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질이 낮은 올리브 오일 또는 포도씨유, 뭐 많죠? 카놀라유, 이런 거에다가 감자를 조금 이렇게 전을 붙이시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튀겼다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튀겼다는 건 속속들이 기름이 다 들어가는 거고, 전은 좀 겉에만 좀 이렇게 닿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기름을 뭐 아주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드실 때는 그저 뭐 전이나 부쳐져. 우리나라는 전 문화죠. 튀김 요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 튀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참 뭐 일본이 덴뿌라라고 그러고, 뭐 또 중국이 자꾸 튀기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뭐 아무리 좋은 채소, 예를 들어서 버섯이라도, 버섯 탕수육, 그거 우리 많이 먹죠? 근데 버섯을 튀겨버리면 그 트랜스 지방화하고 산화물질이 돼버린다는 거 언제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탕수육도 사실 우리가 좋은 음식, 우리한테, 탕수육이 우리 음식이에요? 중국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약식동원 멤버들은 사실은 그거는 절대 건강식이 될 수가 없고, 비건으로서 별로 좋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좀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안 오신 분이 여러분 계셔서 딴 거는 여러분들 책 읽어보시고 이제 하시고, 그 약용식물의 분류나 좀 한번 다시 해볼까 싶네요. 자, 제가 이제 할 테니까 계속 부르세요. 제가 부르는 대로 쓸 겁니다. 여기 칠판에다가. 자, 좀 졸리시지만 꼬집으셔서 좀 물 좀 마시고. 자, 식물을 분류합니다. 어떻게 맨 처음에 몇 가지가 있지요? 크게 식물 하면, 자, 은화식물. 그 다음에 은화의 반대는 뭘까요? 현화식물. 현화식물. 그 다음에 무종자식물, 종자식물. 그 다음에 민꽃식물, 꽃식물.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은화식물의 제일 하등한 게 뭐죠? 균조류. 균조류. 그 다음에 지의류. 그 다음에 선태류. 그 다음에 양치류는 이제 요 한 과도기적입니다. 은하하고 현하의 한 가운데 정도 양치류. 이렇게 식물을 분류할 수가 있지요. 양치류. 양치류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보통? 고사리, 고비 뭐 이런 것들. 근데 보통 이제 약용식물로는 이제 면마라는 게 있습니다. 면마, 관중.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만 이제 질병을 딱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가끔 이제 한약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한약.
그럴 때 이제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약용식물인데, 자, 이 균조류에서 이제 균은 뭔지 잘 아시겠죠? 조류를 좀 구별해 보면 조류 중에 지금 녹조류라는 게 있습니다. 녹조류. 초록색. 녹조류 아시나요? 뭐 있을까요? 녹조류의 대표적인 게. 건강기능식품. 녹조류. 클로렐라. 클로렐라, 녹조류. 녹조류는 단세포 식물입니다. 세포 하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면 이게 막 휘저으면요 계속 번식해 나가요. 단세포가 그다음 또 분적이 뭐라 그러나요? 증식해 가지고. 그다음에 녹조류 다음에는 이제 남조류인데, 남조류에서 또 유명한 건강기능식품이 또 하나 나왔어요. 뭘까요? 스피룰리나 들어봤어요? 스피룰리나. 웬만한 허약한 사람은 이거 소개 다 받아봤을 거예요. 스피룰리나 드세요. 이러고 그러는 거. 그래서 스피룰리나, 클로렐라 이런 거는 다 워낙 영양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우주식품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주식품. 우주선에 타면은 뭐 이렇게 운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음식 해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넣고 아침 2알, 점심 2알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우주식품으로, 우주식량으로 지금 이게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구 스피룰리나, 뭐 우리 지금 선배 교수님 가서 지금 뭐 연구직에 계시는데 그것이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미노산이고 뭐 비타민이고 미네랄이고 이게 덩어리로 돼 있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율이라는 건 이제 땅에 옷을 입힌다 그래가지고 온 세계 다 한 대까지, 열대에서부터 한 대까지 펼쳐져 있는 식물이고요. 선태류라는 건 보통 우리가 이끼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속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치류 있고요. 그 다음에 현화식물에는 나자, 옷 벗은 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고등한 쪽으로 간다. 하등한 데서 고등한 데로 간다. 진화라는 말을 절대 우리는 안 쓴다 그랬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나자식물과 피자식물. 그래서 나자식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큰 무슨 은행나무, 소나무, 뭐 잣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나요? 무슨 유명한 약으로 마황이 있다고 그랬죠. 마황. 마황은 이제 땀이 잘 나게 하는, 어떨 때 먹냐면 아주 심한 독감일 때 요 마황을 살짝 달면 기침을 막 하고 이럴 때, 열이 펄펄 나면서 기침할 때는 마황보다 더 좋은 약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쓸 때는 저한테 좀 물어보시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자 식물에는 어떻게 돼 있죠? 단자엽 식물, 쌍자엽 식물 이렇게 돼 있죠. 자엽이 2개다. 근데 단자엽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뭐 릴리, 뭐 이렇게 백합 쪽 이렇게 천남성 뭐 이런 거 다 이쪽으로 가고요. 쌍자엽 식물에는 어떤 게 있나요? 쌍자엽 식물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세상에 있는 식물에 거의 대부분이 다 쌍자엽 식물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갈래꽃과 통꽃이 있다. 그래서 갈래꽃은 어떤 거예요? 좀 하등해가지고 이파리 똑똑 띄면 끝나는데 통꽃은 그 이파리 하나에 생식기가 다 올라와서 그거 하나가 식물이 될 수가 있어요. 해바라기 씨 같은 거. 숱하게 들어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통꽃 식물은 언제나 꽃을 2개로 피고 있다. 되게 설상화와 통상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설상화, 혀 모양의 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바라기를 보세요. 해바라기 보면은 가운데는 꽃이 없죠, 그렇죠? 꽃같이 이렇게 보이. 근데 꽃이에요, 그게 통상화예요, 통상화. 근데 가에는 어때요? 노란 잎이 이렇게 빽빽 나오죠? 그건 설상화예요. 혀같이 생겼다 해요, 설상화.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에 있는 거는 설상화, 가운데 있는 거는 통상화 또는 관상화. 사실은 꽃이에요. 근데 그것이 꽃잎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은 채 그 암술수술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걸 관상화, 통 모양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상화, 통상화라고 그러고 밖에 있는 거. 그래서 그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이런 그 설상화와 관상화의 아름다운 조화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시를 많이 이렇게 읽게 하고 노래도 읽게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통꽃에서 가장 고등한 게 뭐라고요? 국화다. 사람으로 치면 동물로 치면 사람에 해당되는 게 국화과 식물이다. 그럼 국화과 식물이 뭐 들어있냐? 국화 물론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봄에 캐는 쑥도 국화과고 망초도 국화과고 국화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식물들이 작지만 굉장히 그
분화가 잘 되어 있는 고등한 식물 중에 가장 고등한 식물이다. 그러면 식물 분 중에 침판지, 동물의 침판지에 해당되는 건 뭐라 그랬죠? 오랑우탄 침판지. 무슨 과? 도라지과, 길경과. 그게. 그래서 초롱꽃과, 꽃이 이렇게 초롱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것도 통꽃인데 하나죠. 통꽃이 하나예요. 그거는. 도라지는 하나씩 피죠. 그렇죠? 그러나 해바라기, 뭐 국화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설상화와 통상화가 와글와글 모여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식물을 분류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를 딱 알면 이제 식물에 대해서는 이게 그래도 꽤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만 이제 복습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식물 분포가 있고요. 그럼 넘어가고요. 이제 세포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미토콘드리아만 갖고 그냥 이해하는 리뷰 논문이 아주 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결국 세포 내의 호흡기관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전자가 전달되면서 이제 세포가 숨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가 숨 쉬는 역할을 하고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 세포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5페이지에 넘어와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세포가 뭐가 되냐면 조직이 되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된다 그랬죠? organ, 기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식물의 최소 단위가 셀이다. 동물도 최소 단위가 셀이다. 마찬가지다. 식물하고 동물은 하여튼 life,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선 식물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왜? 식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볼거리, 먹을거리, 뭐 숨 쉴 때 또 CO2, O2 교환하고 하여튼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와 관계 맺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로 주셨고 볼거리로도 주셨다. 자, 그러면 세포가 이제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또 모여서 기관이 된다.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포 분열의 능력에 따라서 분열 조직이 있고 또 기능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세포의 분열의 능력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분열 조직, 연구 조직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기 때문에 세포는 비후될 수가 있고 세포는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히 알아두시고 연구 조직이라는 거는 세포가 일단 분화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조직이 생기면 그 다음에 스톱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연구 조직이라고 얘기한다. 기능에 의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저번에 그 무슨 얘기를 많이 했죠? 뭐를 설명을 많이 했나요? 자, 식물을 지탱하는 기계 조직, 그 다음에 식물의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자극을 감각하는 감각 조직 있죠. 중요한 게 3번이죠. 동화 조직. 동화 조직을 제가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광합성에 의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부위가 어디냐? 그것이 어디라고 그랬죠? 잎이죠. 잎인데 잎의 그 어느 부분이냐면 잎의 무슨 조직? 여육 조직이라고 그랬어요. 여육 조직.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약용식물을 한 이상은 좀 남보다 좀 많이 아는 부분, 나보다 좀 아는 그런 걸 나타내려면 여육 조직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왜? 식물이 결국은 영양소를 만드는 조직이니까. 식물이 만약에 동화 조직이 없다면 영양소를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은 동화 조직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만들지 못해서 뿌리에다가 내려주지 못하니까 뿌리가 지탱이 되지 않고 그 영양소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식물이 살 수가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식물 많이 죽이시죠? 식물. 저도 아침에 보니까 막 시들었어요. 물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서 또 조그만 화분에다 분갈이 해놓고 살아라 살아라 그러고 이제 위에 이제 식물을 갖다 옮길 때는 위에를 좀 쳐주면 좋아요. 위에를 잘라주면 좋아요. 그러면 그만큼 뿌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힘이 덜 드니까 그대로 옮기는 거 아니죠. 잘라주고 옮겨야 되죠. 근데 배우지 않아도 이제 그런 거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 키우는 것도 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도 잘 기를 줄 알고 잘 죽이지 않고. 자, 동화작이 한번 복습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잎을 갖다가 잎이 이렇게 있으면 자, 잎이 이제 있으면은 여기를 딱 단면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경이 뭐 0.01mm 정도 되겠죠. 0.1mm. 그것을 갖다 이제 현미경으로 본다 이거죠. 보면은 이파리가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편편하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표피 조직이 이렇게 있다고 처음 온 사람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제 표피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이제 조직이 있으면 여기에 햇빛이 여기 위에면에 햇빛이 닿으니까 탄소 동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책상 조직이 이렇게 아주 딱딱딱 책상처럼 이렇게 아주 조직을 딱 이렇게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또 있냐면 여기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뭐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그랬죠? 책상 조직에는 클로로플라스트. 클로로플라스트 그러면 요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클로로필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시험에 나오니까 열심히 외우세요. 그러면 클로로플라스트는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엽록체. 그 다음에 클로로필은 엽록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옛날에 클로로필은 막 실험할 때 그냥 파랗게 막 옮겨 다녀가지고 귀찮아갖고 이거 제거하느라고 막 석유 에탄올 막 제거하고 막 이랬는데요. 요새 클로로필이 항암작용이 굉장히 강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클로로필 없는 식물이 있나요? 없죠. 기생식물에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또 딴 게 있으니까. 모든 식물, 저 새파랗다고 하는 식물은 모두 클로로필이 있죠. 클로로플라스트가 있으니까 클로로필이 있죠. 클로로플라스트는 클로로필이 모여있는 그런 이런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고, 클로로필은 그 단위 성분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이 클로로필이 결국은 사람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옛날엔 다 귀찮아가지고 이걸 다 추출해서 버리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헤모글로빈은 가운데 글로빈이 이렇게 4개가 있고, 글로빈이라는 구조가 있고,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철분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철분. 그래서 피는 뭐가 있어야지 만들어진다? 철분이 있어야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는 고기 먹고 또 막 철분을 또 따로 먹죠. 막 그냥. 예. 근데 놀라지 마세요. 식물에는 철분이 널려 있는 거야. 철분이 널려 있어, 식물에. 그리고 또 얼마나 재밌냐면 이 클로로필이라는 게 이런 구조예요. 글로빈 같은 비슷한 폴피린 구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여긴 뭐가 있게요? Fe 대신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색깔이 나와요? 붉은색이 나오고, 얘는 무슨 색이 나와요? 초록색이 나오고. 요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식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마그네슘이 부족해가지고 난리예요. 마그네슘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인데 생각도 도와주고 성장도 해주고, 그래서 인부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마그네슘이. 그래서 인부는 따로 마그네슘을 먹어라 막 이렇게 이제 나와요. 막 이 마그네슘 제제를 먹어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식물 그냥 먹으면 뭐예요? 클로로필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그네슘이 넉넉하게 들어오고도 남아. 알맞게 들어와요. 우리가 채식을 뭐 많이 하나요? 채식 알맞게 먹잖아요. 뭐 상추 밥 먹을 때 상추 몇 이파리 먹고 그러지 뭐 상추만 먹고 막 이러고 그냥 밥은 안 먹고 이러지 않고,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골고루 먹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이나 이런 미네랄들이 안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연을 찾아라. 아연이 중요하다. 그리고 막 난리치는데 또 동물성에만 있다고 또 전부 책에 나와, 영양학 책에.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제 최근 문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슨 뭐 깻잎이라든지 또 비름나물에 많대요. 또 이런 게 아연이. 그래서 물론 현미에 없나요? 있지요, 현미. 백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백미 먹고 채식하면 안 되고 현미 먹고 채식해야 되는 이유 중에 여기 백미, 현미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콩에도 들어있고요. 아연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들 그 급식 문제 할 때 이거 하니까 영양소들 꼼짝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식물에 다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상한 지론을 자꾸 발표하면서
식물성으로 가지 못하도록, 식물성만 먹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누구의 농간이다? 사탄의 농간이다. 그리고 현미도요, 얼마나 걸고 넘어진지 몰라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알고 계셔야 돼요. 현미 얘기하면, 그 현미만 먹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칼슘이 다 빠져나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영양학자가 있어요. 저기 유명한 대학에서 뭐 대학에 영양학 교수를 몇십 년 하고 이제 은퇴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한 3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슬로푸드 문화원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영양학자라고 좋다고 이제 모셔왔는데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현미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제 백미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떤 저쪽 사람이 이제 제가 미리 다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강의하면 싹 듣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밖에서도 한마디 하면요 다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수님 이거 현미가 아니네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처음 왔으니까 모르고 아이고 현미가 좋은지 아세요? 제 동생은요 현미만 먹다가요 이가 다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어떤 사고가 있냐면 논문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식물에 현미에 들어있는 껍질에 들어있는 뭐 식물 다른 식물에도 많이 있어요. 식물 껍질에 들어있는 뭐가 있죠? 파이틱 애시드가 있어요. 그럼 파이틱 애시드가 뭘까요? 아까 파이토 뭐였어요? 식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아요. 파이토나 파이틱이나 이거 형용사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설명하시면 되냐면 식물에만 들어있는 식물산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데 이 식물산이 많아요. 근데 이 식물산은 이가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가. 그러니까 이가 있죠. 화학에서 이제 반응하는 그런 밸류인데 요것이 이가니까 칼슘하고 결합을 해요. 이가 이온. 물론 제덴하고도 하고 마그네슘하고도 이게 결합을 해서 식물산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킬레이트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이틱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덴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 가서 식물산이 이렇게 4개가 붙어가지고 킬레이트를 형성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식물산염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얘는 섬유니까 섬유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니까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는 전부 칼슘이랑 뭐 제덴이랑 다 들고 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또 논문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래 그렇게 결합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미를 먹는다고 해서 다른 거 반찬도 안 먹고 그럼 밥만 계속 퍼먹냐? 아니지 않느냐? 현미밥에다가 다른 잡곡도 집어넣고 다른 채소도 같이 먹기 때문에 일부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염이 돼서 다른 성분들이 얼마든지 넉넉히 보충해준다. 이렇게 또 받쳐주는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앞에 것만 아는 분이니까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식물산과 칼슘염과의 관계가 또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실험상으로는 빠져나가는 염이 형성이 되니까 얘가 나가면서 같이 나갈 수 있죠. 얘는 뭐 찌꺼기, 뭐 중금속, 농약도 이런 거 전부 킬레이트 형성해갖고 데리고 나가는 그런 싸서 감싸가 나가는 그런 성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약 먹어도 걱정하지 마라. 현미에 농약 많이 쳐도 쥐가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간에 HG가 거의 없더라. 그러나 백미는 이 파이틱 애시드가 없어서 그냥 HG가 뭐죠? 수온이 그냥 축적이 되더라.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막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할 때는 나 그거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틱 애시드가 칼슘염을 뭐 결합은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부 나갈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여육조직이라 그래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여기 이제 해면 이런 세포가 이렇게 해면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또 결합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또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기공. 이런 표피의 기공이 있어가지고 밑에 거기서 이제 뭘 빨아들여요? CO2를 빨아들여요. CO2. 그러니까 CO2를 빨아들여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CO2를 여기다가. 딱 저장했다가 이제 뭐예요?
물이 빨아져 올라오면 물이 올라오면 뿌리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요 해면 조직에 있던 CO2가 같이 반응해가지고 뭐가 된다 그랬죠? 예, 포도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빠져나갈까요? 산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식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많아요? 산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가야 된다? 적어도 산에 가서 심호흡을 해라. 그게 바로 거기 많이 모여있는 산소를 좀 깊이 들이마셔라. 헉헉할 때는 깊이 들어가거든요. 이 폐부 저 안에까지, 폐포 안에까지 다 산소가 들어가니까 한 번씩 산에를 올라가야 돼. 그냥 평지만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내일 천마산을 간다고 지금 돼 있는데 못 가실 분? 가까운 식물원. 식물원도 갈 수 있지만 사실은 천마산 헉헉거리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헉헉거리고 올라갈 때. 예.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의논하세요. 내일인가요? 내일 가든지 어떻게. 배수 좀 맞췄어. 최근과 이제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잖아. 그것까지 다 뭐 6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것까지 하지 내가 말고. 보니까 6배 H2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 기억하세요. 뿌리에서 빨아오는 물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촉매로 라이트. 그래서 지금 이게 그늘 식물들도 이 라이트를 받아서 자라고 또 햇빛도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햇빛이 있으니까 환하죠. 그래서 이 그 음지식물도 파랗게 자기의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식물들은 다 햇빛에서 나는 최고 좋은 거죠. 햇빛에서. 노지 딸기 요새 구경도 못하죠. 노지 딸기를 먹어야 훨씬 더 좋은데 조금 더 맛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요새는 달달히 전부 달고 뭐 그냥 물컹물컹하죠. 옛날 딸기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생일이 이제 5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딸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 우리 친정어머니가 막 애기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요. 생일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남편도 안 챙겨주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딱 뭘 들고 이렇게 들어오셔요. 어머니가 그럼 생일인가 보다. 딱 보면 영판 생일이야 그때 보면.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5월 말이면 딸기 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뭐 그래서 제가 생일날 딸기 좀 먹으려고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일부러 갔더니 이거 막물입니다. 뭐 사가려면 사가고 말란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월이 이게 많이 변한다. 지금 세월이 지금 정상으로 안 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과일을 제때 사실은 먹어야 돼요. 근데 미리 딸기 먹고 지금 뭐 딸기 먹을 철 아니에요. 그렇게 덥지 않거든요. 지금 수박 먹을 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맞지 않은데 겨울에 뭐 잘난 척하고 수박 먹고 비싸게 사가지고 뭐 몇만 원씩 해가지고 사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겨울에 수박을 먹으면 안 되죠. 몸을 차게 하는 건데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암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상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았으면 걸리라고 아무리 해도 걸릴 수가 없는 게 또 암이더라고요. 이렇게 연구해 보면. 아무나 그렇게 걸려서는 안 되는데 지금 어때요? 4명 중에 1명이 막 걸리고 있죠 지금. 지금 우리 대학에도 막 침투해 온 것 같아 암이. 야 하고 뭐 너 쓰러져라 막 이제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어때? 무기가 딱 있으니까 어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서면 뭐 멀쩡하게 뭐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책상 조직과 해면 조직과 그 다음에 표피가 양쪽에 있는데 위에는 이 앞에는 기공이 없어요. 어디에? 뒷면에서 조용히 CO2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입 뒤에서 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훨씬 더 쉽게 빨아들일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식물과 더불어 사는 것이 노멀한 삶이라는 거 꼭 잊어버리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동화 조직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고담제 분비 조직이 있지만 그거는 바로 뭐냐면요. 이 식물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이런 것들하고 그 정상으로 그걸 영양소로 만들어서 살아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요거 가지고 지방도 단백질 이런 거 만드는 길이 있어요. 이게 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사는데 살다가 그걸 이제 대사 과정이라고 그러죠. 대사 과정 중에 자기가 필요 없어서 배설하거나 노폐물로 치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물질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 산물이라고 얘기해요. 2차 산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포도당이라고 그러죠.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에서 이제 지방과 단백질을 만들어서 사는 요 삶이 1차 삶이에요. 1차 삶. 그래서 1차 삶에서 1차 산물을 만들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프라이머리 메타볼라이트라고 딱 얘기하는데 1차 산물을 만들어서 사는 게 이제 동물하고 똑같은 식물. 우리는 밖에서 얻지만 얘네는 자체 생산을 해서 자기가 3대 영양소를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사 과정에서 생겨요. 필요 없는 분비물이라든지 노폐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면 내추럴 프로덕트라고 그러죠. 천연 산물. 근데 1차 산물이 있고 2차 산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추럴 프로덕트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천연 산물인데 이 내추럴 프로덕트에 두 가지가 있다. 1차 산물이 있고 2차 산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욕이다. 욕 2차 산물을 얘기한다. 식물은 자기가 별로 필요가 없어서 분비해 버리거나 분비 조직을 통해서 버리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노폐물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산물이 되는데 요게 바로 뭐 아까 정유도 들어가고 플라보노이도 들어가고 알칼로이드도 들어가고 사포닌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겠죠? 예. 식물이 자기는 필요 없어서 이거는 그냥 여기다 놔두든지 아니면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 그게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하자, 항염 작용하자. 그래서 이 찌꺼기를 좀 섬유질이 돼가지고 찌꺼기 좀 받아들이자 이런 물질들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물을 먹으면 어때요? 1차 산물도 먹게 되고, 그렇죠? 2차 산물도 먹게 되니까 동물은 1차 산물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런 2차 산물까지 같이 먹으니까 반드시 비건이 되는 것이 결국은 영양 약한 물질을 동시에 얻는 최고의 행운이다 이런 얘기죠. 너무 논리적이죠. 부정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 약식동원연구소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비건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슈퍼박테리아, 슈퍼바이러스 지금 대장균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널널하고 우리 뭐 대장균 늘 뭐 가까이 하고 살아요. 그냥 음식물에도 뭐 소두닥하고 뭐 그냥 더블더블한 게 대장균이에요. 근데 슈퍼 대장균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람 막 쓰러뜨리는 거예요. 식중독 같은 거 전에는 뭐 대장균 가지고 식중독 별로 많으면 뭐 걸릴까 거의 딴 거예요. 비브리오균이나 이상한 균들이었죠. 뭐 살모넬라균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생겼는데 대장균이 뭐 널널하게 있는 거예요. 물에도 들어있고. 근데 지금은 아주 이상한 대장균, 변이 된 스페시스가 달라진 그래서 굉장히 스트롱이스트 강해서 좀처럼 뭐 대장균 같은 거 열만 조금 가해도 다 없어지고 뭐 시천에도 다 없어지는데 지금은 막 그냥 웬만한 열에도 안 지고 막 버티는 이런 무시무시한 대장균이 나왔다는 게 최근 또 엊그제 뉴스로 들어옵니다. 어디에? 영국에서 지금 발견됐다는 거죠. 독일이라는 구라파 쪽에. 원래 고기를 맨 먼저 먹던 나라가 어디예요? 네, 저 유럽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은 역사가 오래됐고 미국은 기껏해야 몇 년 됐어요? 200년밖에 안 됐어요. 1774년에 독립해가지고 고전엔 인디안들이 좀 살았겠지만 그래가지고 미국이란 나라는 이건 아주 기껏해봐야 뭐 우리 와이프인 역사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SDA의 역사가 있죠, 그렇죠? 예, 그 정도밖에 우린 1844지만 와이프인이 1827이니까 와이프인 역사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병의 그 근원은 저쪽에서 도는 거죠. 누가 육식하기 시작했어요? 구라파 쪽이 먼저 한 거죠. 고기 먹는 건 구라파. 영국이 아주 섬나라, 그렇죠? 예. 좀 야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야하니까 돈을 벌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사 노릇하는 거야. 중절모 쓰고 쫙 사실은 뭐예요, 그 뭐죠 이렇게 약탈하는 사람들. 예, 바이킹족이잖아요, 원래 바이킹족. 그러니까 영국에서 고기 먹는 게 영국부터 시작돼가지고 뭐든지 질병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슈퍼박테리아도 이제 구라파 쪽에서 또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건이 되지 않고는 면역력이 저하돼가지고 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우님들도 사실은 비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런 병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비건이고 정말 그 뭐예요? 정크푸드
정크푸드 중에 정크푸드가 뭐라고요? 백미를 안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는 기별을 먼저 줬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맨 먼저 우리가 이 안식교 들어오면, 우리 SD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음식 얘기 하잖아요. 음식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삼육대학의 뭐 명예교수다 그러니까 벌써 저 사람이야 뭐 채식 얘기하겠지, 뻔하게 채식 얘기하겠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 식당 좀 보세요. 밖에가 더 잘합니다. 우리 한번 서울대학 거기, 문 선생. 네. 서울대학 거기 한번 채식식당 한번 가봅시다. 채식식당의 그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지금 이거 채식식당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도 갔다 왔지만 채식식당 아니에요. 채식식당.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건 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현미만 있어요, 채식식당 가면 저기 서울대학에. 백미가 왜 나와요? 저게 채식식당 아니죠, 저거는. 채식식당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SD면은 저런 식당 차려놓고 채식식당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학생들 다 그런 거 막 먹이죠, 그렇죠? 현미 먹기 힘들어요, 여기 안에서도. 지금 초등학교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뭐 선생들이 그죠? 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대로 못 가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저 양다리 걸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도도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대로 좀 한번 가공된 식생활, 가공된 식물성을 될 수 있으면 배제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도 항상 가르치자, 바르게. 그리고 유대인처럼 좀 자부심을 넣어주자, 자부심.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그냥 당당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반쪽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을 시키려면 똑똑히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얼치기가 아니냐. 모든 면에서 얼치기다. 유대인이 공부 못해요? 유대인이 돈 못 벌어요? 유대인은 탑그레이드예요, 탑그레이드. 그럼 우리가 그 좋은 면을 따라갔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겁내는 사람들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비 조직 그런 얘기 조금 했고요. 저장 조직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어떤가요? 저장 조직으로 친다면, 자, 저장 조직 할 때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인가 나오는데 감자하고 고구마 저장 조직 그러면 되게 뭘까요? 지하 부분이 많겠죠. 지하 부분. 자, 그러면 감자는 뭐고 고구마는 뭐예요? 저장 조직으로. 지하에 있는 거는 다 맞아요. 그치? 지하에 있어요. 감자도 지하에 있고 고구마도 지하에 있는데 땅 밑에서 덩어리로 생기는데 저장 조직입니다. 이게. 그쵸? 근데 감자는 뿌리 줄기입니다. 줄기가 변형된 근경. 그러니까 감자 이건 맨날 뭐 초등학교 때 동그라미 X해서 답 틀리고 그러는 건데 고구마는 뿌리입니다. 고구마는 자기 뿌리에 그냥 순수 뿌리예요. 그거는 고구마는. 근데 저 감자는 뿌리가 아니에요. 줄기예요, 줄기. 그래서 줄기가 변형돼 가지고 땅 속에 묻혀 가지고 근경이 돼 가지고 저장 조직으로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어떤 사람도 이제 고구마 가지고 이제 암을 고쳐라. 또 감자 가지고 암을 고쳐라.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책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마다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추로 암을 고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양배추하고 양파 가지고 또 고친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가끔 TV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암에 고친 것은 뭐 뚜껑 닫아가지고 뚜껑 딱 열면 부추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딴 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 하여튼 식물성을 골고루 그렇게 잘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저기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 이게 넘겨볼까요? 넘기면은 그 뭐가 나오냐면 이제 유관속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유관속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관속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동물로 치면 뼈대입니다. 뼈대. 유관속이 뼈대. 자, 뼈대라서
뼈대라서 지금 이제 그 식물이 존재하는 하나의 그 골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속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기본 조직 중에 유관속. 그러면 유관속이라는 것은 크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 사부와 목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유관속이란 사부와 목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식물의 골격을 얘기하는 거다. 자, 사부와 목부로 되어 있는데 사부라는 것은 뭐냐? 사부라는 것은 영양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다. 영양물질 통로다. 그럼 목부는 뭐냐?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물 통로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사부의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사부의 영양물질 통로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시브 튜브라 그래가지고 시브 튜브 사관이 있다. 사관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영양물질 예를 들어서 잎에서 포도당을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옮겨줘야 돼. 어디로? 줄기로도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로도 옮겨야 되고, 그래야 저장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관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사부 유조직이 있어요. 유조직. 사부 유조직. 사부 유조직이라는 것은 사부를 그 나머지 사관 주위를 이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 또 사부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유조직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변형되고요. 그 다음에 사부 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관으로 이제 영양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다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이 되면은 사관이 딱 막혀요. 막히면은 영양소가 왔다 갔다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클로로플라스트, 클로로필이 다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녹색이 싹 다 없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컬러 어떤 식물은 노랗게 어떤 식물은 빨갛게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물이 드는 게 아니고 클로로필이 없어지면서 자기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 이제 노랗다, 빨갛다 그 속에 플라본 색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추출하면 이제 플라본이 와글와글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사관을 막느냐? 사관은 뭐가 막느냐 하면요. 캘루스라 그래가지고 그런 물질이 있어가지고 막아요. 이렇게 꽝 캘루스라고 이렇게 무슨 덩어리 지는 물질이 생겨요. 캘루스, C-A-L-L-U-S 캘루스 덩어리가 생겨요. 그래서 막아버려요. 그러면 목부에는 뭐가 있냐? 도관이 있습니다. 베슬이라 그래가지고 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부 유조직.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시브 튜브가 사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목부에서는 베슬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도관. 이 도관을 통해서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목부 유조직.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유관속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목부가 있고 사부가 있고.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그 식물 분류를 할 때 양치류가 뭐라 그랬죠? 과도기적인 식물이라고 그랬죠? 민꽃식물에서 꽃식물로 올라가는. 그거는 가도관을 갖고 있어요. 도관 비슷한 조직. 그러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유관속이 지금 처음 시작되는 것 같은. 유관속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관속 비슷한 조직이 있어요. 가도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중간에 그 과도기적인 식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관속의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모양의 유관속을 가지고 있는지 식물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쌍자엽 식물에서 보면 제일 많은 게 쌍자엽 식물이라고 그랬죠. 식물의 거의 대부분이 쌍자엽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식물은 대개 원형이죠. 원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밖에 이제 표피가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캠비움층이라고 그래가지고 분열 조직이 있습니다. 형성층이 있습니다. 형성층. 나무가 됐든 풀이 됐든 그 줄기 쪽을 잘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줄기를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형성층이 있으면
이쪽에 밖에를 갖다가 사부라 그럽니다. 사부 조직. 그리고 요 안에가 목부입니다. 목부 조직. 그러면 요것도 좀 빠졌는데 요 사부는 이제 플로엠이라 그런다. 이런 거 필요할까 모르지만 이게 이제 플로엠이라 그러고 목부는 자일렘이라 그런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책에 나오죠? 플로엠, 자일렘 나오죠? 네. 이제 요렇게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은 요 목부인데 그러면 목부면 어떤 식으로 보통 고등한 식물들은 형성이 되어 있냐면 유관속이 요런 형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방사상으로 요렇게 예. 유관속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어디에? 요게 사부고 요게 목부고 가운데 캠비움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 점점점 자라면서 사부를 늘려가고 목부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식물이 존재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비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캠비움층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가고 안도 점점 자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요 가운데는 뭐라 그래요?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요? 도관이 이렇게 있겠죠? 도관이 예. 사관이 이런 데 펼쳐져 있겠죠? 요게 지금 보통 고등한 식물의 유관속의 분포도입니다. 유관속에.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유관속이라고 보통 그래요. 왜? 사부와 목부가 존재하고 가운데 이제 형성층이 있는 건 이건 고등한 식물들이 보통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요걸 갖다가 양측립성 유관속이라고 그러죠. 측립성 유관속이다. 섰다 이래 가지고. 자,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형성층 이 그림에 보면 몇 페이지예요? 7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방사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방사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밖에 사부가 있고 가운데 형성층이 있고 목부가 있을 때 이거를 측립유관속, 병립유관속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요. 양쪽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양립유관속이라고 한다는 건 1번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자, 줄기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책도 앞에 안 갖다 놓고 있어요. 참, 대장님이 본의 안 되시네. 자, 근데 칠판만 열심히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네. 저분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갖고 노트 필기를 잘 안 했다. 그래서 수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이게 머리가 굉장히 저는 그냥 머리가 나쁜 사람이고. 자, 그러면 줄기의 형태를 지금 봅니다. 줄기 형태를 보면 보통 이제 뭐가 있을까요? 줄기를 가지고 이제 이 식물을 갖다 나눕니다. 초본, 먹본, 등본 이렇게 나눕니다. 등본이 뭘까요? 덩굴식물. 네. 그래서 초본이라는 것은 이제 어브라 그래가지고 초본경을 갖고 있는 보통 이 풀이다 이렇게 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목본이라는 건 뭘까요? 나무 종류를 얘기하는데 이게 또 가지각색입니다. 풀은 풀인지 알겠는데 나무가 있잖아요. 아까 마황 얘기했죠. 마황이 30cm밖에 안 돼요. 근데 풀처럼 생긴 나무예요. 그래서 풀하고 나무를 이제 쉽게 구별하는 건 뭐냐면 줄기가 초록색이냐 아니면 다른 색이냐. 마황 같은 건 거의 미색에 가깝죠. 미색. 그래서 이제 보통은 되게 갈색이죠. 그렇죠? 예, 갈색이죠. 나무다 그러면 이게 두껍게 이렇게 딱딱한 나무를. 그래서 그렇게 우선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밌는 거 보면 이제 아카시아 같이 생긴 게 참 있어요. 이게 산에 가면 이파리가 딱 아카시아 이파리야. 그래서 아카시아 딱 그러는데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래. 딱 보면 줄기가 초록색이야. 그 아카시아는 요만만 해도 나무 이게 줄기가 갈색입니다. 이렇게 나무부터 나무 형태를 가졌어요. 그래서 마황은 사실 풀 같지만 나무다. 마황 30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게.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마황이 자라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면 교토 대학 같은 데 이렇게 약초밭에 가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교토가 이 제주도하고 기후가 비슷하기 때문에 영하로 많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걔네는 약초원이 겨울을 나요. 그러니까 제주도 식물처럼 이렇게 겨울을 나서 우리는 뭐 하려면 옮겨 심고 막 겨울 나는 식물들이 이제 따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탱자나무 같은 건 서울에서 절대 안 자라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석류나무 같은 것도 안 자라죠. 우리는 화분에다 넣어야 되고. 제가 이제 생강을 한번 심어봤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좀 추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어디에서는 자라지만 어디에서는 자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목본은 마황부터 목본이 될 수가 있다. 마황 같은 조그만 풀 같은 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초질경 목본이라고 그래요. 초질경. 무슨 뜻이에요? 초질경. 풀같이 생긴 줄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본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오늘 또 아주 일반 상식적인 거 많이 배우게 되는데, 자, 나무 그러면 여러분들, 자, 나무 보통 나무 그러면 이제 무슨 나무가 있어요? 관목. 아까 같이 그 초질경 목본도 있는가 하면 저건 아주 특별한 예외고, 보통 뭐 있어요? 교목이죠, 교목. 이걸 보통 3m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3m 정도 기준하는데, 관목이라는 건 뭘까요? 줄기가 여러 개가 이렇게 나무에서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줄기가. 그 다음에 교목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쭉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가지가 갈라져. 그럼 예를 들어서 진달래. 풀이에요? 나무예요? 나무죠. 네, 진달래는 관목이더라고요, 이렇게. 개나리, 관목이죠. 네. 그 다음에 산수유 같은 거. 쭉 뻗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갈라지죠. 교목이죠. 뭐 소나무도 다 이제 교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목하고 교목만 구별하면 되는데, 뭐라고 우리말로는 뭐냐면 좀나무, 큰키나무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잘다 그래야 좀나무라고 그러고, 이건 큰키나무라고 보통 우리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덩굴 줄기를 가진 식물들이 많죠. 그런데 초록색일 때는 풀 종류예요. 예를 들면 많죠. 뭐 있어요? 뭐 좀 많아요. 무슨 나팔꽃도 있고 또 뭐 약초밖에 생각이 안 나네. 또 뭐 있어요? 칡은 뭘까요? 풀이죠. 이 칡은 풀입니다. 그런데 또 나무 있죠. 뭐 있어요? 등나무 같은 거. 이거는 완전히 나무 줄기잖아요. 나무 줄기. 그래서 색깔이 어때요? 초록이 아니죠. 근데 칡은 초록이죠. 그러니까 풀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많이 뻗어나가도. 근데 어디 가면 이제 칡 같은 거요. 옛날에 그 구황식물이라 그래가지고 6.25 나가지고 6월 25일 6월 달부터 저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구입할 때 나왔잖아요. 그때 굴에 가서 많이 죽은 사람 많았었죠. 굶어 죽었어요. 근데 이때 칡을 한 사람은 안 굶어 죽었어요. 칡을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면 그 와이프인이 예언해 놓은 것들이잖아요. 그게 앞으로의 미래를. 그러면 너희가 이제 도시를 이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럼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식물을 알아야지 살지, 거기서 벼농사 지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죠? 이제 정말 위기가 닥쳐오면은 결국은 이제 식물을 알아서 식물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살아야 할 때가 오지 않을 거냐. 그러면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다. 저도 이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차차차 그런 생각. 야, 식물 알아야지 살겠다. 식물 알아야지. 그래서 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아는 거를 나눠가지고 우리 다 같이 좋은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이런 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등본이라는 것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낙엽이 지는 걸 낙엽수라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러나 이제 그 기후에 따라서 낙엽수도 상록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요거는 이제 온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온대. 그 다음에 뭐 지지경, 번식경, 저장경, 명량경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건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얘기를 하면 노드라는 말이 나오죠. 줄기마다 절이 있는데, 이 마황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요. 마황이라는 걸 다시 예를 들어 보면요. 참 신기한 식물이에요. 자, 마황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이렇게 자라요. 마디가 이렇게. 조그만 식물이 아주 그 말려보면 아주 가는 무슨 이렇게 지푸라기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식물인데도 요게 굉장히 아주 역할이 커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황이 이렇게 자랍니다. 마디로 이렇게 줄기가. 그런데 이 약초를 이렇게 보면 마황과 마황근을 따로 씁니다. 마황근이 뭐죠? 마황뿌리죠. 마황뿌리를 쓰는데 이게 생양학 책에서 보면은 마황하고 마황근은 같은 그 란에다가 이렇게 같은 그 뭐라 그래요? 식물 란에다 그냥 적어놨는데,
이 본초학 있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본초학. 본초학에는 뭐가 있을까요? 삶의 지혜가 들어있죠? 그 사람의 그 지혜. 그러니까 옛날부터 과학이 하나도 발달하지 않고 뭐 연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경험적으로 써봤더니 그렇더라. 그게 본초학이거든요. 이게 본초학이 상당히 그게 놀라운 그런 우리에게 주는 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까지 제가 저하고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 가르쳐 드리고 싶은 이제 욕심이 있는데 그 본초학을 보면 뭐냐면 이 마황을 보면 마황하고 마왕근은 아주 완전히 챕터가 전혀 달라요. 마황은 맨 앞장에 1장에다 써놨고 이 마황근은 저기 한 18장, 19장에다 써놨어요. 그 이유는 뭘까? 용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용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반대예요, 반대. 그럼 마왕을 뿌리채로 다 해가지고 다렸다. 그러면 X.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무엇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요 뿌리하고 요 마디가 작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상부를 쓸 때는 마황은 지상부를 얘기하는데 이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마디를 딱딱 밑으로 따로 띄어놔야 돼. 마황을 목적으로 쓸 거면. 마황근을 목적으로 쓸 거면 마디하고 뿌리하고 같이 붙여도 돼. 이거는 참, 이건 연구해가지고 나오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예 본초학에서 그냥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써왔다는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일본 사람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째서 마왕은 마디를 빼고 뿌리를 절대 섞으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성분이 전혀 다른 성분이에요. 하나는 에페드린이고 하나는 에페드라딘이라는 건데 구조가 전혀 다른데 하나는 발한, 땀을 내주는 거고 하나는 땀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막 나는 사람에게는 마왕근을 써서 땀을 없애라. 근데 땀이 안 나가 팔팔팔팔 열이 나는 사람에게는 마황을 써서 발한제, 발한을 시켜라. 이만큼 지한제. 이렇게 반대작용을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본초학에서 그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안 쓰고 지 맘대로 썼다 그래봐요. 그럼 안 되죠. 예.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그거는 과거에 전부 역사적으로 나온 그 사실들을 적어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채식과 물로 자기 피를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데 뭘 그러려고 에이 산이지 나 같으면 임금님 뭐 먹으라니까 다 먹고 막 그냥 예? 피가 더러워지긴 뭐 더러워져. 이러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왕이 뭐 그래 그냥 딱 해서 다 삶아버리지 마.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예, 과거의 이런 기록들을 눈여겨보시고 역사책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잘 보시고 이것에 대한 설명서가 또 있으니까 설명서 보시고 좀 그대로 하시다 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백성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그래서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 줄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별될 수가 있는 하나의 예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노드라는 게 그런 마디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엽액이라는 게 뭘까요? 엽액. 예. 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줄기가 있죠? 요렇게 이제 또 줄기가 자라잖아요. 잎이 붙든지, 잎이 또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그럼 엽액이 어디예요? 겨드랑이 액자거든요. 여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가서 꽃피는 꽃 식물도 많아요. 용담이라는 꽃은 용담이라는 건 여기 가서 꽃이 보라색이 쫙쫙 펴요. 그 엽액에 가서. 그래서 엽액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빠져 있냐면 자 잎이 빠져 있네요. 잎이 자 잎을 잎을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잎은 아까 그 이제 엽육 조직만 설명을 했는데 잎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잎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럴 때 이 부분 이름을 좀 알아야 돼. 이게 뭘까요? 이게 잎이 달린 엽이니까 엽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자는 이제 나무 목자에다가 이제 병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엽연이라고 그래. 엽연. 그 다음에 요건 뭐라고 할까요? 엽선 앞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리각자, 엽각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엽맥, 요거는 지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식물 중에 어떤 잎이 있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연맥이 이렇게 쫙쫙 이렇게 된 거 있죠, 그렇죠? 벼 같은 것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나란히 맥, 평행맥이라고 하고, 요렇게 막 이게 잘게 이렇게 부서지는 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번지는 거, 요거는 뭐라 그럴까요? 망상맥, 그물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은 그물맥, 망상맥.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물은 그물맥이 많죠. 망상맥이죠. 일부 식물, 단자엽 식물 같은 것들, 하등한 식물들이 이렇게 나란히 맥을 갖고 있죠. 평행맥, 망상맥 이렇게 비교하고 나란히 맥, 그물맥 이렇게 비교하시고 그래서 같이 통일해서 써야 돼요.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잎, 옆이, 엽선, 엽각, 엽병. 그럼 엽병이 있는 식물도 있고 엽병 없는 식물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엽병이 없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어를 알고 약용식물을 배우면서 이제 용어를 알자. 일반 식물을 하는 게 아니고 약이 되는 식물. 근데 사실은 식물은 다 약이 되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식물이 아니라 약용식물 배우지만 사실은 식물학적인 것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초, 월년초, 단연초 뭐냐? 1년초 매일 씨 뿌려야 되는 거. 매해 씨 뿌리는 게 1년초죠. 그 다음에 월년초, 익모초 같은 게 월년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늘어서 계속 그 다음에 또 자리가 또 올라오고 죽었다가 또 올라오고 뭐 이렇게 황정 같은 거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은 줄기 흔히 있어가지고 올해는 여기서 자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뿌리 줄기가 자라서 또 올라오고 이런 거는 이제 단연초라고 그러죠. 단연초. 그래서 1년초가 있고 2년초야. 월년초라는 건 2년초를 얘기합니다. 그런 월년초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단연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사느냐 물에서 사느냐 어디 붙어서 딱 달라붙어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느냐 그 다음에 완전히 어디가 붙어서 사느냐. 그러니까 착생 식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담장이 같은 거. 흡근이 있어가지고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돌에 달라붙고 막 이런 것들. 그건 착생이라고 그러고 기생이란 건 뭐냐면 걔네 영양분을 빨아먹는데 몽땅 다 빨아먹는 거는 전기생 식물. 반만 빨아먹는 게 있어요. 남의 영양분. 그 반만 빨아먹는 것 중에 무슨 식물이 있을까요? 겨우살이. 겨우살이는 보면 잎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반은 탄소동화작용 합니다. 왜? 잎이 하나도 없는 나무 가지에서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탄소동화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무슨 집, 까치집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말이죠. 항암 성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가지고 뭐 겨우살이 가지고 뭐 무슨 암을 고쳤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미술토 같은 것도 지금 겨우살이 가지고 항암제를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그게 서울여대 제가 잘 아는 교수가 그걸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에 대한 어휘가 설명이 됐고요. 줄기의 이제 외부 형태, 줄기의 이제 외부 형태가 어떠냐? 지상경, 줄기가 땅 위로 올라온 것. 근데 거기서도 이제 자립해서 쭉쭉 자기 혼자 올라오는 게 있고 남을 감고 올라가는 게 타립형이죠. 뭐 있어요? 뭐 많죠. 무슨 나팔꽃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남을 기대서 올라가는데 초본경이 있고 목본경이 있다. 그러니까 남을 타고 올라가도 풀이면서 올라가는 줄기가 새파란 것이 있고 그 중에 뭐 으름덩굴 같은 거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등칙 같은 것은 이제 목본경이다. 이런 그 단어를 설명받는 것입니다. 자, 직생. 그래 바로 똑바로 선 게 있고 비스듬히 누워서 자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완전히 땅을 이렇게 보과생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향나무도 그런 거 있죠. 누운 향나무 같은 거.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보과생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딸기처럼 그냥 기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땅에 기어서 자라는 것들이 있다. 뿌리를 이렇게 땅에 계속 박으면서 옆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포복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흡근, 연성, 반연성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알아요. 연성이라는 건 그냥 덩굴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고 반연성이라는 거는 그 등반한다. 그러니까 뭘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 등칙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등나무 등칙. 그 다음에 지하경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지하경에는 4가지가 있다. 지하경. 자, 지하경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약으로 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때 이제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는데 자, 지하경.
그러니까 뿌리 지하에만 있으면 다 뿌린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감자 같은 거, 그죠? 지하에 있지만 그거는 줄기였다. 줄기가 변형돼 가지고 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하경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근경이 있다. 감자는 이제 사실 근경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궤경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구경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경이 있다. 인경이 있다. 자, 그러면 보통 많은 식물 중에 예를 들어서 생강. 뭘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생강. 근경에 들어가죠. 옆으로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그 근경은 이제 밑에 지하에 바로 덩어리를 지면서 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 황정 같은 것도 이 근경으로 옆으로 계속 땅에서 이렇게 커갑니다. 이 지면하고 똑같이 평행선으로. 그러면서 올해는 여기서 식물이 자랍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줄기현이 남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자란 고기로 또 올라갑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 줄기만 보고 이게 몇 년생이라는 게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그 다년생의 근경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경. 그래서 여러분들 생약학제 보면 뒤에 그 리조마, 이걸 갖다가 이제 리조마라고 그러는데, 리조마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리조마 생각. 그러면 감자 같은 건 리조마냐? 리조마를 할 수가 없겠죠? 어떨까요? 감자 같은 건. 궤경이니까 투버 생약입니다. 투버. 이게 덩어리가 졌잖아요. 이렇게 덩어리. 감자 딱 캐면 여러 개가 달려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궤경이라고 그러고요. 구경은 이제 코름이라고 그럽니다. 코름.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구경에 얘가 뭐가 나옵니까? 바나나, 텍사 같은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덩어리를 밑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딱 달려가지고 있는 거. 동그랗다 이거죠. 구경은. 동처럼 동그랗다. 그 다음에 이제 인경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양파입니다. 양파. 이거는 이제 볼부스라고 그럽니다. 볼부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식물을 배우니까 이렇게 좀 단어들. 이게 다 터미널러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학문을 배웠다는 거는 뭘 아는 거예요? 터미널러지를 아는 거예요. 터미널러지. 그 영역에서만 쓰는 어휘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그 학문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단어를 많이 알면 영어는 갖다 단어만 뭐 붙여도 이제 뜻은 통하니까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은 단어부터 외우자. 하루에 5개만 외워도 일주일이면 몇 개 외워요? 35개. 안식일 빼도 30개. 그러면 한 달이면 120개. 보통 우리가 회화할 때 중학교 1, 2학년만 알아도 되거든요. 그 문장, 그 단어만 알아도 회화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부터도.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1, 2학년 거도 제대로 문장을 소화 못 시켰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영어 꽤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못해요. 지금은. 왜 하니까? 다 잊어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겁부터 나니까 자연스럽게 못하는 거예요. 유치한 영어밖에 못하죠. 근데 단어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말이 이렇게. 초등학교 영어를, 중학교 1, 2학년 거를 문장을 다 외우라네요. 문장을 다 외워두면 된대요. 그러면 딱딱 대입만 해가지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금선 박사? 맞아요? 제 말이? 말 돼요? 필리핀 가서 영어를 잘할 겁니다. 아마 저보다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영어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영어 좀 덜 잊어버리고 좀 리마인드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오늘도 축장.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 듣느라고. 그 대신 이 영어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요. 교과 공부 매일매일 하니까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습관만 되면 땡!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과 공부 하나 전 졸업했어요. 뭐 그냥 눈만 뜨면 그냥 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팔이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그냥 읽고 그냥 단어 찾고 좀 적어놓고 막 이렇게 문장하고 어떨 땐 줄쳐놔. 감동적이다. 근데 또 막상 가져가서 그때 되면 다 잊어버려. 또 봐야 돼. 예. 옛날 같으면 머릿속에 들어갈 텐데.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면서 이제 가진 거 리마인드도 하고 또 새로운 것도 조금씩 넣고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뇌가
녹슬지 않아서 뭐는 예방할 수 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대안학교를 이거 해야 되겠다. 왜? 치매 예방자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멍청하니 있으면 뭐 치매 걸리는 거죠. 별 수 있어요. 뭐 안 되죠. 맨날 옛날 거나 곱씹고 앉아가지고 계속 안 좋은 생각해서 가고 한가하니까 계속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 걸리다. 우울증을 거쳐야 치매됩니다. 우울증 안 거치면 치매 안 옵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되기 전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왜 부부가 오라고 그러냐면 하나만 잘 시켜놓으면 저쪽 우울증 걸리면 땡이거든. 한쪽. 이 여자는 맨날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러고 앉아가지고 남편을 한가하게 만들어버리면 남편이 우울증 걸릴 확률이 커요. 또 남자 이제 장로님이 또 집사님이 너무 액티브하고 여자는 아이 여보 난 싫어 이래가지고 집에 있어요. 그러면 계속 남편 뭐 하나 걱정하고 뭐 애들 걱정하다 보면 또 거기 그쪽도 또 예. 안 되겠다. 같이 끌어내자. 같이 끌어내서 같이 공부하면 예. 아이들도 좋아해요. 엄마 아버지 사이 좋은 거 좋아합니다. 예. 문정선과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부부를 끌어내자. 이래야 뭐가 된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진다. 엄마 아버지가 화목한데 아이들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저희 가까운 집은 엄마가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아버지가 권위 부린다고 딴소리해. 그럼 거기서 그 아이가 요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아가 오는 거죠. 문제아도 많이 고쳤어요. 제 가까운 애들은. 문제아도 많이 고쳐줬어요. 근데 고마운 줄도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사람 만들어 놓은 집 맞죠. 예. 아무튼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최고 중요한 관계고 가장 가까운 관계고 만약에 여기만 정상이면 가정은 잘 굴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데려오세요. 예. 데리고 같이 오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산에 갔다. 그래서 이제 약용식물 하나 뽑았다. 뽑으면 사실 안 좋은 거지만 일단 다시 묻으면 되니까 뽑아가지고 딱 덩어리가 딱 쳤어요. 예. 그러면 요거는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경이냐? 이거 뿌리는 아니다. 내가 이제 물론 뿌리는 아니다 같이 줍니다. 왜? 이거는 지하경이 줄기니까 지하줄기니까 이거는 지하줄기입니다. 그럼 네 가지 중에 어느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재밌죠? 네, 재밌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니까 가르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근경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요게 지금 황정입니다. 황정의 지하경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황정을 보면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게 하나 들면 뚜르륵 다 떨어져 나와요. 예. 이게 다 거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황정밭 딱 하면 하나만 딱 하면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요게 이제 4년간 자랐대요. A, B, C, D 이렇게 올해 이게 A가 올라오는 중이야 지금 쫙. 그러니까 작년에 B에서 올라오고 재작년에 C에서 올라오고 재재작년에 D에서 올라오고 재재작년에는 이쪽에서 올라가지고 쭉쭉쭉 황정이 이제 그렇게 식물을 올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기 했으니까 이제 뿌리로 넘어가는데 식물체를 땅에 고정시키고 수분과 무기질을 포함한 영양물질을 흡수하는 기관이다. 그렇죠? 네. 영양물질도 흡수하고 또 뭐 할까요? 저장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식물은 어떤 형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1년만 자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대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왕. 근데 와 식물이요 1년에 얼마큼 자라면 제 키만큼 자라요. 놀랍죠? 이 구리대라는 식물도 이게 1년에 쫙 자라는데 그 자라는 그런 큰 식물을 갖다가 지탱하려면 그 밑에 뿌리는 어때야 될까요? 커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식물 추출할 때 제일 신나는 게 대왕 같은 거 할 때 한두 뿌리만 딱 캐면 그냥 5kg 나와버리니까 너무 쉽죠. 5kg 정도는 우리가 이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건 추출해야 무슨 성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그 뿌리는 식물의 모양에 따라서 크냐 작으냐를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이 클수록 뿌리는 커야 되니까. 그 대신 한 해 자라면 줄기는 텅 비었어요. 위에 오는 줄기는. 그래가지고 오래 놔두면 턱 쓰러져 버려요. 2m 쫙 2m 자라는 식물도 있어요. 구리대 같은 거 해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1m 60이니까 저보다 크니까 2m 정도 되는데 아유 저거 시좀 받아야지 그러면 나중에 갖다 툭 쓰러져 있어요. 왜냐면 너무 속이 비어 있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왕도 잘 넘어지고 구리대도 잘 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뿌리가 이제 영양분을 다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힘이 없어서 쓰러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식물에 따라 뿌리의 크기는 정해지더라고요. 자, 주근이 있고 측근이 있겠죠. 옆에 라테럴 루트, 메인 루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근이라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주근도 없고 이게 다 이게 쭉 그냥 자라는 거. 그냥 쭉쭉쭉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냥 자랍니다. 이렇게 정해지지 뭐 주근도 없고 축근도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깃질깃한 목질근이 있고 그 다음에 초질근이 있다. 그 다음에 수지상근이 있고 섬유상근이 있다. 저장근이 있고 개근이 있다. 호흡근, 기근, 지주근 이런 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착근이 있고 뿌리의 내부 형태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유관속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뿌리를 딱 자르면 유관속이 있습니다. 뿌리도 자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성층을 형성해가지고 줄기처럼 형성층을 그러니까 주근을 보면 형성층이 있고 자 기억나십니까? 줄기를 보시면 유관속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이거 고등한 식물에서만 나타나는 건데 둥그랗다. 그 다음에 형성층이 있다. 그 다음에 형성층을 중심에서 사부와 목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상으로 있기 때문에 방사상 유관속이라고 그런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2% 넘어가는데 이거 뭐 엽서 이거 보시면 다 알죠. 엽서. 엽의 순서입니다. 어떻게 달렸느냐. 그래가지고 호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긋났다. 어긋나기. 하나 달리고 저쪽에 달리고 해서 어긋나기. 그 다음에 대생은 뭐예요? 마주나기. 윤생은 뭘까요? 돌려나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죠? 무슨 뜻인가? 자, 어긋났다. 마주났다. 돌려놨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생이냐 호생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식물 보면서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뭐 장미꽃을 봐도 알 수 있고 뭐 무슨 거 다 보면 아 이건 마주났구나. 아 그래서 이거는 대생이구나. 이건 어긋났구나. 이건 호생이구나. 아 이거는 돌려놨네. 아 이건 윤생이구나. 이게 크게 세 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도 뭐 어떻게 뭐 저기 뭐에 그 저기 인상 같은 거는 이제 이 5잎이 달렸어요. 그래서 뭐 같아요? 손바닥 같다. 그래서 장상복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5잎. 그래서 오가피입니다. 인삼은 오가피 나무과에 속하는 거예요. 잎이 5개다. 오가피. 그래서 오가피 나무도 있고 인삼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독칼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에 대한 것은 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 뭐예요? 강론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지구엽처럼 이런 건 좀 알아두셔야 되겠네. 자, 기수우상복엽이라는 건 뭐냐면 잎이 이렇게 둘씩 마주 나다가 끝에 가서 하나만 딱 달린 거 대부분 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래요. 네, 대부분 다 그런데 하나가 딱 있으니까 앞만 둘이 마주 나도 하나가 딱 있으니까 뭐예요? 기수가 되는 거죠. 기수라는 게 뭐예요? 홀수죠. 홀수. 네. 아무리 마주나도 하나가 끝에 났으니까 무조건 홀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날개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기수, 우상, 복엽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가 병꽃나무 같은 게 이런데 끝에 딱 마주난 채로 그대로 가요. 그래서 둘씩.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볼 때? 좀 특이하죠. 기수우상복엽은 너무 흔한 모습인데 우수우상복엽, 짝수 이거는 드뭅니다. 아주. 제가 알고 있는 건 병꽃나무 지금 알고 있는 거. 병꽃나무가 딱 2개가 이렇게 마주 나고 끝까지 저렇게 마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지구엽처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3가지로 3개 가지가 갈라지면서 3개씩 났다. 그러면 3, 3은 9가 나오죠. 삼지구엽이죠. 삼지구엽.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삼지구엽초가 있어요. 근데 그 식물 전체 이게 지상보 이게 전체 그 풀을 갖다가 뭐냐면 음양각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음양각? 네, 음양각. 그 음양각은 뭐냐면 양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남성적인 기질을 많이 발휘할 때 그 식물을 먹고서는 그렇게 막 암컷을 밝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풀을 많이 뜯어 먹었다. 그래가지고 음양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거 할 때 음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파리 모양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리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자, 보통 4번 같은 거 뭘까요? 광타원형 4번.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1번 같은 거는 이제 보통 그 소나무 이파리를 했는데 선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 같은 거, 계란을 거꾸로 했다, 뭐 도란형 같이라고 볼 수 있죠. 도란형. 예. 요런 잎 이쁘죠? 요런 잎 달린 거. 그런 잎 달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도란형이라고 그러고요. 하여튼 이파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맞춰보는 거예요.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25번 같은 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은행잎 같은 거 있죠. 근데 가운데 또 갈라져야 돼요. 이런 게 또. 예, 갈라진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파리. 단풍잎 모양은 별로 없네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예. 또 22번 같은 거, 촉형, 화살 촉형 같은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거 밑에 맞춰보시면 이런 건 쉬우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변이 아시죠? 여변은 가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변. 이 밋밋한 걸 전연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연형이다. 다 붙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번 같은 건 이렇게 물결처럼 섰다. 파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A번 빼고 B, C, D 이거는 거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치. 이걸 거치라고 그래요. 거치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치연, 뭔가 하여튼 뭐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갈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거치연 중에 이제 B번은 파형이라고 그러고 뭐 잔파형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아주 가는 게 있어요. F번 거치연 중에 아주 H, 새거치. 예, 새거치. 이건 정말 털 달린 것처럼 가늘어요. 근데 사실 그 현미경이나 이게 루페 같은 걸로 뭐 볼록 렌즈로 이렇게 보면 거치예요. 그 새거치. 근데 새거치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까 삼지구엽초. 음양각. 이렇게 생긴 건 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음양곽이라고도 하고 각이라고도 하고. 음양각이라. 삼지구엽초가 새거치. 얘보다 더 새거치 식물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거치라는 거, 거치가 가늘다는 뜻입니다. 다 거치연입니다. 이쪽 거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한 거 보는데, 옆병이 있고, 그 다음에 옆각, 옆신, 몸 전체 자를 옆신이라고 그러고, 가에는 옆연이라고 그러고, 옆선이라고 합니다. 옆선. 네. 그 다음에 옆맥 있죠. 옆맥. 그 다음에 때로는 타겹이 붙은 게 있어요. 잎 밑에 작은 잎이 이렇게 달라서 붙어 있어요. 집신나물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타겹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 맥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옆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옆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것들로 삼지구엽이냐 이런 것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 꽃은 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죠. 한번. 그쵸? 우리 쉬겠습니다.